자, 467페이지 보시면은 8번에 건축허가의 취소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그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는 기속 취소입니다. 취소 사유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되죠. 자, 취소 사유 세 가지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네, 같이 볼까요? 아까 지워야 되죠. 취소 사유 3개.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2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2년 내에 공사 착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대로 컨설팅 하시면 되죠. 다음 두 번째 줄에 봅니다.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동그라미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장인데, 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 세 가지를 동그라미 합니다.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 세 가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건축허가 받고 몇 년? 3년 이내 동그라미 하면 되죠. 3년 이내에 착수가 없으면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원칙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2년 내 착수해야 하나,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내 착수가 없으면 건축허가는 취소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만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2번은 위 착수기간 내에 공사 착수가 없으면 위 착수기간 내에 공사 착수는 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돼요. 3번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경공매부터 줄 거죠.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럼 틀려버리잖아요.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바로 건축허가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개월 기다려줘요. 6개월 기다려줘요. 기다려주고 6개월 이내에 6개월이 경과해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취소 사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대개 이렇게 되겠죠. 내면은 다 속아버리거든. 경공매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한 후까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착수가 불가능할 때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상당히 조심할 것. 9번 내로입니다. 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신고 등 이성수로 의제되는 대상입니다. 자, 건축허가 받으면 허가나 신고가 이성수로 의제되는 대상이 무지하게 많아요. 박스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23번까지 많은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자, 건축허가 받으면 이 정도의 허가나 신고는 일괄적으로 의제 처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좀 상식 수준에서 좀 읽어두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1번 같이 볼까요?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상 공사유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나 또 공작물 축조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도록 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나 공작물 축조 신고 이성수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3번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3번은 살짝 밑줄 껐으면 좋겠는데요.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교육법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지가 됩니다.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메모를 같이 해도 괜찮아요. 저처럼 같이 살짝 이러면서 필기를 옆에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국토교육법에서 이렇게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의 허가 대상이죠. 네,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국토교육법상 개발의 허가 대상 어떻게 외웠죠? 건공 터터터. 첫 번째 건이 뭐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잖아요. 그러면은 건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국토교육법 그냥 줄여서 국토교육법상 개발의 허가 대상이 된다고. 동시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되잖아요.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도 동시에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의 허가 대상이면서 무엇이 됩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고. 두 가지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먼저 받으면은 금방 무엇이라 그랬죠? 국토교육법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지가 돼요. 그럼 건축허가 받으면은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국토교육부 규정에 따라서 개발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그 건축과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를 받았다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아니한다 이 말이야.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축과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은 O 몇 겠습니까? X가 되지만 건축과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 몇 겠습니까? O. 그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좀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죠? 단순히 읽을 부분 아니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고, 네, 책자를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지금 우리 건축법상 건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네, 한참 뒤쪽으로 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 474페이지입니다. 474 따라오세요. 자, 474페이지 오셔서 17번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표를 할까요? 자꾸 별표 늘어나죠? 네. 17번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별표하시고 원칙 뒤에다 적으십시오. 원칙 뒤에다 가로 열고 허가라고, 원칙 뒤에다 가로 열고 허가라고 적고 가로 닫고. 그래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도 원칙은 뭐죠? 허가예요. 허가. 자, 그리고 저 밑에 예외가 있습니다. 박스 밑에 보십시오. 474페이지 맨 밑에 5번째 줄 양괄호 2번에 예외가 나와 있습니까? 예외 뒤에 가로 열고 신고. 그래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 원칙은 허가. 모든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받지는 않죠. 특례로서 일부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축조, 신고만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원칙에도 봅니다. 원칙 읽어볼게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로부터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동거를. 그래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도 원칙은 허가예요. 그때 더 알아보게 보면은 가설 건축물 허가 기준 나와 있죠. 시험은 여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오십시오. 다음의 하나. 다음은 밑에 몇 개 있죠? 4개. 1번부터 4번이죠. 1번부터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번 봅니다. 2번이 몇 층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줄 거예요. 4층 이상인 건 무슨 뜻이죠?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가설 건축을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바꾸기 가면은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몇 층 이하까지 허가납니까? 3층 이하까지. 그래서 뒤에 치고요. 4층 이상인 경우 뒤에다가 가로 열고, 네, 3층 이하일 것.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층수가 몇 층 이하야 됩니까? 3층 이하여야 허가나요.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어야 허가해준다는 것은 3층 이하여야 허가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건축법상 가설 건축을 허가 기준 첫 번째 3층 이하일 것.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려옵니다. 3번. 박스 안에 3번. 3번에 점이 몇 개 있죠? 4개. 그 점 4개는 암기해야 돼요. 묶어서 이것을 사실상 그 가설 건축을 허가 기준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묶어서 암기. 그러면 자, 첫 번째 3층 이하일 것.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허가난다. 거야. 한마디로 단단한 구조가 아니어야 허가난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존치기한 몇 년 이내? 존치기한 3년 이내여야 되거든. 그 말은 3년 내에 철근을 조건으로 가설 건축을 허가되는 거야. 그럼 3년 내에 철거해야 되는데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면은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철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허가해 주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내려와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줄 것이십시오. 전기 등 줄 것이십시오.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전기 등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설 건축을 허가나요. 그러니까 가설 건축을 허가를 받으면은
허가를 해준 관할구청에서 상수도 공급을 해줘야 될 법상 의무는 없고요. 전부 건축주가 뭐 해야 되죠? 상수도 공급 신청을 해서 필요하면 수도 넣어야 되고 전기 공급 신청 별도로 자기가 신청해서 넣어야 된다니까. 허가권자가 그 공급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선출은 전기, 가스, 수도 등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나요. 답 내놓으십시오. 공동주택 판매 시를 동그라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 판매 시를 등 저 뒤에 분양 목적 줄거죠.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완벽 암기할 것 지나갈 때. 그러니까 보면은 기억나면 돼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을 지나오면 되죠. 처음부터 같이 해볼까요? 자, 고개를 드시고. 건축법상 가설건축의 건축 절차는 원칙은 허가입니다. 자, 제일 먼저 건축법상 가설건축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층 이하이 됩니까? 3층 이하일 것.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그리고 존치가 몇 년? 3년 이내일 것. 전기 등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마지막이 뭐죠? 공동주택 판매 시를 등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그럼 잠깐만요. 우리 그 가선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상가 용도로 이제 가선출 쓰려고 가선출 허가를 받고 이것을 분양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전부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버린 거야. 분양 자체가 그때부터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몇 년 내에 철거해야 되죠? 3년 내에. 그러면은 이게 판매 시설로 분양을 해버리면은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시겠죠. 그리고 3년 내에 철거될까요? 길어도 3년 있으면 철거하잖아, 원칙적으로 이제. 그럼 철거할 때 그분들이 그냥 물러나지 않더라는 거죠. 구청에 와서 생계대책 세우라. 영업권 보상 문제도 막 생기고 문제가 복잡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 목적으로 아닐 것을 조건으로 허가했기 때문에 분양되면 전부 불법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허가권자에게 영업권 보상 문제라든지 생계대책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집단행동 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도록 원천 봉시한 거라고. 그래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가선출은 허가가 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조립식이라도 일반 건축으로 허가받은 거라고 가선출로 허가받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구별해서 컨설팅 내용이 달라져야 되죠. 이런 것은 분양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건 전부 불법이라고. 가선출로 허가받았다면 같은 조립식 점포이더라도 그렇다고. 그리고 이런 것은 전기, 수도 등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고 조건을 했기 때문에 전부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신청하고 공고를 받아야 되는 거야. 비용도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가선출의 허가 기준이었습니다. 예배대로 오시고요. 재복구 미칠 것이고 동그라미 1번 빨리빨리 합니다. 흥행 미칠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전람에 미칠 것이고 동그라미 3번. 공사용 가설건축물 동그라미 4번. 자, 재복구용 가설건축물, 흥행용 가설건축물, 전람회용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두 번째 줄 끝에 봅니다.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주이사, 시랑, 군수국장 누구죠? 허가권자잖아.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축조 신고한 후 착공하면 돼요. 그럼 방금 밑줄 긋고 번호 붙여드린 거 4개는 허가 대상입니까? 축조 신고 대상입니까?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이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 4가지고요. 그 4가지 말고도 축조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의 종류가 오른쪽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16개가 들어있다고. 16개. 그것은 다 외워야 될까요? 참고해야 될까요? 참고로 읽어두시면 돼요. 그걸 다 외우라고 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476교조입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양괄호 4번이죠. 박스 밑에. 476페이지 박스 밑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입니다.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줄 긋죠?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몇 년? 3년 이내로 한다. 그래서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모두 몇 년이죠? 3년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3년 내 철거를 조건으로 건축법상 가설 건축은 허가나고 축조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5번대로입니다. 가설 건축의 존치기간 연장. 저 밑에 4번째 줄. 자, 이건 지나갈 때마다 읽었으면 좋겠고요. 동그라미 2번은 제가 간단히 체크해 드립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죠. 47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저 위에 존치기간 연장. 가설 건축의 존치기간 연장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2개. 이건 꼭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가야 돼요. 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는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합니까? 3년 이내로 하잖아. 그 존치기간 연장하시고 싶으면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은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나갈 때 읽었으면 좋겠고 6번 R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었으면 좋겠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478페이지 쉬운 부분이니까 조금 빠르게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478페이지 18번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나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별표 하나 하고요. 제가 필기하면서 설명하거든요. 필기를 하면서 설명드리는데 핵심 콕콕에 미리 필기를 해뒀어. 그래서 그 필기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잘 듣고 네, 필기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서 필기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핵심 콕콕 필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은 좀 쉬운 내용이잖아. 그죠? 크게 뭐 원리나 논리를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체크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건축법상 건축 절차 원칙적으로 뭐죠? 건축은 몇 개가 있었죠? 5개. 건축행위는 5개가 있잖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그 5가지 행위는 건축법 적용을 받죠. 그럼 그 5가지 행위는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가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절차. 그때 그 5가지 행위, 신축행위 등 건축법상 건축행위는 원칙이 뭐죠? 허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그렇게 하잖아. 특례로서 이제 일부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인데 국가 등이 이제 박스 핵심 코크를 보시면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공용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그때는 해당 기관의 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니까 해당 기관의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기관의 장이 허가권자와 공용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뭘 해야 하죠? 협의를 하면 된다는 거죠. 협의.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인데 공용 건축물의 건축 절차, 국가 등이 공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절차는 허가가 아니고 뭐죠? 협의라는 거예요. 협의. 오늘도 그렇게 오시라니까. 공용 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뭐죠? 그 기관장이 허가권자와 협의할 수 있고 협의되면은 보세요. 협의만 되면은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허가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요. 건축 신고 대상은 건축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신고 대상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되버려요. 그러면 협의 한 방으로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건축 신고한 것으로 간주, 가설 건축을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가설 건축을 축조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별도로 허가받고 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공용 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뭐죠? 협의. 머릿속에 그냥 각인을 딱 시켜. 협의라고.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허가지만 공용 건축물의 건축은 협의. 협의하면은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건축 신고한 것으로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가설 건축을 축조 신고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거야. 필기돼 있죠? 그렇게 필기해뒀잖아.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용 건축물 나오면 딱 협의가 머릿속에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잖아. 2가지 밑에 보세요. 너무 중요해.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공용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건축법상 건축법 제22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 사용 승인 규정 사용 승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까? 사용 승인 받지 않습니까? 사용 승인 받지 않잖아. 그러면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O 몇 개 씁니까? X.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건축공사 완료. 공사가 끝나면은 사용 승인 전 사용이 가능한 거야. 사용 승인 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협의한 공용 건축물도 건축공사 끝나면은 지체 없이 공사 끝난 후
끝난 후 허가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사 끝난 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딱 하나 있습니다. 통보 의무는 있다. 통보 의무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네, 통보해야 한다. 그래야 공용건축물도 건축공사 끝난 경우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야 건축물 대장에 기재해서 건축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호적에는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아이를 낳았으니까. 최소한 출생신고는 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의무는 딱 이거 하나 있다니까. 준공사까지, 허가부터 준공사까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전부 제외예요. 허가 안 받아도 되고, 건축신고 안 해도 되고, 공용건축물은 네, 가선주를 허가 안 받아도 되고, 가선주 신고 안 해도 되고, 사용승인 안 받아도 된다니까. 던 건축공사 완료,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례가 인정되는 거 맞죠? 479페이지 볼까요? 479페이지 보면은 479페이지 협의의 효가 나와 있습니다.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협의한 경우 협의의 효가 읽어보시면 되죠. 방금 설명했잖아요. 동그라미 1번, 2번 위주로 많이 읽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읽어드립니다. 밑줄 껐으면 좋겠어요. 협의한 공용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공사가 끝나는 경우, 건축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공용건축물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 완료 사실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통보는 해야 한다. 통보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 넘어갔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 건축 절차. 지금 우리 건축 절차를 공부하고 있죠? 네, 건축 절차를 공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건축 허가 관련된 사항들 공부한 거예요. 밑에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녀간 흔적이 있죠? 네, 건축 절차하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가 비교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이거 다녀갔거든요. 다녀가고 지금 허가 관련된 사항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시작할 때 또 적어드릴 거예요. 자, 잠깐만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잠깐만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건축 허가,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건축 설계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설계합니까? 아니, 건축사 설계 규정이, 건축사 설계 대상이 규정이 돼 있어. 그럼 건축사 설계 대상으로 건축구에 정한 것은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가 끝나면 설계도를 첨부하고 이제 건축 절차가 허가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신청. 지금까지 이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한 거라니까. 지난주에 건축학권자, 건축 신고 대상까지 했고 오늘 사전 결정, 사전 승인, 허가 거부, 허가 취소, 허가 제한. 맞죠? 그리고 공용건축의 건축, 가설건축의 건축 등을 지금까지 공부한 거죠. 허가와 관련된 내용 9가지를 공부한 거예요. 여기서 2문제 정도, 2문제 이상 나와요. 진짜 중요한 파트였죠. 지난주에 걸쳐서 지금 오늘 2교시까지 계속 허가 관련 내용을 공부했어.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건축물도 공사를 시작하려면은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 다시 가서 신고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착공신고라고 합니다. 착공신고. 손님이 물어보잖아요. 고객이. 착공신고가 뭐죠? 또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착공신고가 뭐냐면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서도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공사계획을 다시 허가권자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 거야. 이걸 착공신고라 그래. 착공신고. 착수 전 공사계획을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착공신고. 그때 착공신고 대상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공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시공. 착공신고, 시공.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이 끝나면 준공사 받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했죠? 사용 승인. 이제 건축 허가 관련된 상황 지금까지 공부했고요. 1시간 반 정도를. 지금도 공부할 2시간 정도 했지 뭐. 지금부터는 이거 할 거예요. 보십시오. 건축사가 설계될 대상. 어떤 건물을 건축사가 설계할까? 그리고 착공신고해야 될 건물. 그리고 공사 끝났을 때 사용승인을 누가 신청하는지. 그리고 사용승인 신청이 있으면 며칠 내에 사용승인에서 교부되는지. 그리고 사용승인의 법적 효과 등을 지금도 공부할 거라고요. 간단해요. 이제 건축사 설계 대상부터 같이 볼까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481 481페이지 오셔서 2번 건축물의 설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건축물의 설계. 1번 건축사 설계 대상 발표하시고 간단히 외워야 됩니다. 자, 빨리 밑줄 긋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밑줄 긋시고 동그라미 1번 외우십시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건축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 줄 거예요.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동그라미 2번 줄 거면서 외워야 됩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까지 줄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몇 개죠? 3개. 그 3개가 건축사 설계 대상이죠. 그 방금 밑줄 그어주신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설계해야 됩니까? 건축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 네. 다만 동그라미 줄 긋죠?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다. 다음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3개. 박스 안에 1, 2, 3번에 해당하면 건축사 설계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즉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건축사 설계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이게 1번, 2번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1번, 2번 위주로. 여유가 있으면 기억, 니은 나중에 읽으시면 되고요. 자, 기억권 같이 볼까요?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 동그라미 하죠? 85제곱미터 미만인 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증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까지 줄 것입니다. 낯설지 않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우리 지난주에 소규모 건축물로 기억하기로 했잖아. 소규모 건축물의 무슨 설계죠? 대수선 동그라미.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시고 니은번 동그라미 3번의 니은번 축조 신고 대상 가성축물 중에서 건축 신고 대상 가성축물 중에서 조례로 건축 조례로 정한 가성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가성축물 설계를 허용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2번 위주로 주로 외웠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이제 고개를 들어봅니다. 고개를 드시고 자, 건축사 설계 대상 3가지인데 정리를 지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3가지니까 적지 마세요. 이거 필요하지 말고 같이 이거 같이.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는 거. 건축사 설계 대상이잖아. 같이 외우자고. 시간을 지체를 해드리는 같이 외우자고. 책을 줄 건데 죽고 하지 말고 같이 자꾸 외워. 기회가 될 때마다. 제일 먼저 건축 허가. 앞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은 누가 설계해야 되죠? 건축사 설계해야 돼요. 두 번째, 건축급상, 건축신고. 건축신고해야 될 건축물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 그럼 봐요. 건축급상, 건축 절차는 허가 아니면 신고잖아.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하는 건축은 대부분이 전부 누가 설계해야 됩니까? 건축사가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님이 나중에 건축하면은 건축을 원하면은 일단은 대지나 토지 계약서 쓰고 건축을 희망하면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건축사 설계사무소. 그래하고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보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건축사가 다 알아서 건축 고객과 의논해서 건축물 다 설계하고 허가 처리 절차 받고 착공신고까지 다 해서 준공사까지 다 받아줘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과정만 이런 걸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건축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99%가.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 보내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손님이 건축허를 받거나 건축 신고해야 될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면 그 건축을 설계를 못하니까 사무소에 잡고 있어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까? 건축 설계 사무소에 보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법에 의해서 여러분 아파트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할 수도 있죠. 근데 재건축이 사업성이 없으면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은 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를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하면은 그때 리모델링 설계.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는 누구나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축사만 리모델링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렇구나. 근데 봐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축 신고 대상인데 건축 신고 대상은 건축사 설계 대상이지만 신고 대상인데 건축사 설계 대상에 제외되는 게 2가지를 지금 외우자고 밑줄 꺼드린 거잖아요. 첫 번째, 지난주에 이거 외웠잖아. 그죠? 바닥 면적 합계 얼마죠? 85.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정축, 개축, 재축은 허가받습니까? 건축 신고 대상입니까? 건축 신고 대상이지만 그 증축 설계, 개축 설계,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숙달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연 면적이 얼마죠? 200제곱미터 미만이요. 일부러 지금 반복하는 걸 같이 외우자고 자꾸 좀 멈칫해 주는 거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동시에 몇 층? 3층 미만. 3층 미만인 건물이니까 큰 건물입니까? 소규모 건축물입니까? 이런 소규모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면은 그때 대수선 설계는 굳이 돈 주고 건축 설계 사무소가 아닌 자가 해도 된다 이 말이야. 능력 뭐 있으면 내가 대수선 설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 말고. 그래서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쉬우시다. 이해되면 자꾸 암기 대상이 짧아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482페이지 착공신고. 착공신고 대상 살짝 별표하시고 핵심 콕콕 내려오시고 착공신고 대상은 이걸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승인 대상과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고 착공신고 대상이 밑에 점 몇 개 있죠? 3개. 이 3개를 암기하시면 되지 뭐.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걸 그냥 외우는 거하고 설명을 듣고 외우는 것은 또 이제 수험 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는 안 돼요. 그래서 자 이제 필기는 돼 있으니까 설명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준비할까요? 네, 그래서 자 이제 고개를 또 들어보십시오. 고개 들어보시고 설명을 듣습니다. 착공신고 대상이죠. 착공신고 대상이에요. 아까 착공신고 무엇인지 설명드렸죠. 착공신고 무엇이라고 했죠? 건축공사 착수입니까? 착수하기 전입니까? 착수하기 전에. 공사 착수 전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합니다. 착수 전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거. 이게 착공신고 됩니다. 근데 착공신고 대상 같이 읽을까요? 불러주세요. 뭐죠? 건축허가 받은 건축은 착공신고해야 돼요. 같이 외워요. 그리고 건축신고한 건축물도 착공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도 착공신고 대상이 돼요. 그럼 아까 우리 축조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도 있었죠. 재복구용 가설 건축물, 흥행용 가설 건축물, 전람회용 가설 건축물,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은 허가받습니까? 축조신고합니까? 축신고하거든. 축조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여기에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밑에 적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거지.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밑에 축조 신고한 가설 건축물은 아니라고 메모했습니까? 이런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단순히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런 유치한 문제 없다니까. 외운 데는 안 나오고 이거 쪽지에 적어서 이것만 외우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착공신고 대상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승인 대상이잖아. 그럼 잠깐 이런 뜻이잖아. 건축법상 착공신고한 건물은 건축공사 완료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착공신고한 건물은 사용승인 대상이니까 법적으로 사용승인 전 미리 사용할 수 있어. 사용허가 받지 않고 사용승인 전 사용합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하라는 뜻이거든. 그럼 신문제를 낸다고. 착공신고 대상을 외우는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은 건축공사 완료.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은 공사 완료. 사용승인 후 이를 사용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오잖아. 사용승인 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했으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법상 의무가 있죠. 그럼 사용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 꼭 착공신고 대상을 외웠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잖아.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설명 안 듣고 어떻게 답을 찾냐고. 더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여기 보고 대답하세요. 축조 신고한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전,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 전 1 사용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O. 축조 신고한 가설 건축물은 사용 신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사용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할 수 있다. O죠?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 어째서까? 금방 설명드렸는데 보시고도 대답을 못 하시고 X를 하고 그러니까 틀려보니까 정확히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 그죠? 예를 들면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착공신고 대상을 쪽지에 적어서 혼자 실컷 입어도 답은 못 찾고 나오잖아. 그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상당히 높고 약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넓게 보세요. 뭐 그렇게 하잖아. 건축법상 착공신고 대상, 곧 이걸 무엇이 되죠? 사용승인 대상. 그러면 착공신고에 법상 의무가 있다면 뭘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면 바꾸기 가면은 착공신고 의무가 없으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법상 의무가 없잖아. 그럼 사용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전 사용 가능합니까? 사용승인 전 사용 가능. 이제 이해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본시험에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연계시켜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정답은 못 찾잖아. 우리 목표가 뭐죠? 정답 찾는 거지. 착공신고 돼서 예원한 게 목표는 아니잖아, 지금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넘어갑니다. 488페이지. 488. 488페이지입니다. 6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별표하시고요. 별표하시고. 자,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처음 들으신 분만 필기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다 한 거죠. 지난주에 필기됐습니다. 자, 봐주시고요. 우리 건축국에서는 준공서를 무엇이라고 했죠? 필기를 하시려면 같이. 네, 처음 들으신 분은. 건축국에서는 준공서를 사용승인이라고 했죠. 같이.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건축국에서는 사용승인. 이걸 주택국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죠? 사용검사. 지난주에 필기해드렸죠? 네, 주택국에서는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아, 이거 주택국에서 다음 주에 또 해요. 지난주에 한 게 아니고. 자, 건축국에서는 준공검사를 사용승이라고 합니다. 그 주택법은 사용검사라고.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 모두 준공검사를 말을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누가 신청하느냐 하면은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신청하죠?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에게 신청을 해요. 근데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건설 사업가, 대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신청합니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요.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신청하느냐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예외적으로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사업을 했거나 국토교통장으로부터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누구죠? 국토교통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교통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주체라면 누구로부터? 국토교통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죠. 사용검사권자 원칙적으로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국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 7일. 30호, 30대 미만이기 때문에 7일이고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15일 그렇게 됩니다. 항상 비교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죠. 자,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 사용승인 대상은 뭐가 동일하죠? 착공신고 대상과 동일합니다. 핵심 콕콕내려옵니다. 좀 수정하겠습니다. 핵심 콕콕. 사용승인 대상은 이꼴 착공승인이 아니고 뭐죠?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착공신고 대상과 동일하죠. 건축법상 사용승인 대상은 이꼴 착공승인이 아니고 착공신고. 수정해 주세요. 착공신고 대상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착공신고해야 할 법상 의무가 있다면은 뭘 받아야 됩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사용승인 대상 올라가셔서 자, 건축주가 미칠 거죠. 자,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네 번째 줄 끝에 누구죠? 다섯 번째 줄 허가권자 줄 거면 되죠.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오른쪽 갑니다. 사용승인서 교부 밑줄 그십시오.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 내에 줄 거면 되죠.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사용승인 효가 내려오시고요. 건축주는 자, 허가받은 건축공사 등이 완료되면 사용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후입니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줄 거예요.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즉 준공검사 후에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이 원칙이죠. 사용승인 전 사용 원칙입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의 핵심 콕콕 바로 내려오세요. 그냥 핵심 콕콕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용승인의 효과. 자, 건축법상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함이 원칙인데 예외 봅니다. 자, 사용승인 전 즉 준공사 받지 않고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점 4개 있죠. 이거 암기 꼭 하셔야 돼. 사용승인 신청서 받고 며칠? 7일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가 없으면 사용승인 전 입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가 없으면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고요.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승인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죠. 그래서 협의한 공용건축물도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수정합니다. 축조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뭐죠? 가설 건축물이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몇 가지죠? 4가지. 그 4가지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것. 같이 외우라는 거죠. 문제집에 가면 통째로 한 문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축법상 건축과정 절차는 전부 이제 끝난 거죠. 한번 볼까요? 설계하고 설계도 첨부하고 허가 신청하고 허가받은 건축물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사 계획을 신고합니다. 무슨 신고라 그러죠? 착공 신고하고 착공 신고한 건물은 시공이 끝나면은 뭘 받아야 되죠?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사용 승인 후 입주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법상 건축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건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서 입주하고 살고 있었어. 홍수로 집이 멸실될 수도 있죠. 주택이 멸실될 수도 있고 또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인위적으로 철거할 수도 있고 뭐. 자, 멸실, 철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01페이지입니다. 501. 자, 여러분 교재 501페이지 오셔서 저 밑에 보세요. 오른쪽 하단에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 규정 나와 있을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철거 신고부터 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는 인위적 철거죠. 자연적 철거입니까? 인위적인 철거입니까? 인위적 철거니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거 후입니까? 철거 전입니까? 철거를 하기 전. 이게 핵심이에요. 철거 신고는 철거를 하기 전 신고해야 돼요. 철거 후 지체 없이 신고는 틀려요. 철거 전 신고. 넘어갑니다. 멸실 신고 나와 있을 거예요. 멸실 신고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됐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는 우리 사람이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의 멸실을 예측하고 미리 신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구청에 갔어. 어떻게 오셨어요? 아마 금년 장마철에 나의 집이 떠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자연적 재해로 멸실됐을 때는 멸실 전입니까? 멸실 후입니까? 멸실 후 30일.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더 알아보기는 참고를 읽었으면 좋겠고요. 철거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신고서 제출해야 되죠?
철거 전에, 그죠? 철거 예정일 며칠 전까지 신고서 제출합니까? 3일 전. 이런 거 밑줄 꺼놓고 지나갈 때 눈길 한 번씩 주고 지나가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오셔서 대지의 조경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대지의 조경 발표하시고 아주 중요해요. 대지의 조경. 시험에 자주 나오죠 뭐. 근데 아주 쉬워서 나오면은 100% 잡아줘야 돼요. 조경 대상부터 밑줄 것입시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줄 것입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중간에 자 조경 대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이게 조경 대상이죠. 외우셔야 돼요. 선택가요? 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조경 조치를 해야 될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내려옵니다. 예외. 조경이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조경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조경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여기서 나와요.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상식적으로 준비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녹지적 건물은 아니어도 되잖아요. 아니어도 알 수 있잖아. 용도적이 뭐죠? 녹지적인데 뭐 사방이 녹지적인데 법으로 나무 심으라고 강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상식이잖아요. 2번, 3번은 조심하셔야 되는 걸요. 동그라미 2번, 3번은 늘 비교할 것. 진짜 중요해. 여기서는 비교하셔야 돼. 비교.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 뭐죠? 공장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도 제일 끝에 뭐죠? 공장. 똑같은 공장인데 2번 보십시오. 대지 면적 얼마?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이 면제돼요. 근데 3번에 똑같은 공장이지만 연면적 합계 기준으로 하면 얼마죠?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만 적용이 생략되는 거죠. 대지 면적은 5,00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제곱미터 미만 구별하셔야 되죠. 예를 들면 시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적용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뭡니까? X입니까? X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500제곱미터 외웠고 5,000도 외웠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거잖아. 대지 면적은 5,00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합계 기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적용이 면제됩니다. 그 밑에 뭐 5번에 4번에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라든지 뭐 그죠? 대지에 5번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나무 심어도 말라 죽잖아. 소금기 염분이 있는 바닷가 해안가에 나무 심으면 다 죽죠? 그걸 면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축사, 뭐 돼지우리에 장비꽃 필요 없을 것 같고. 7번 가설 건축물. 아까 우리 가설 건축은 존치간에 몇 년입니까? 3년 내에 철거를 줬고도 하는데 나무 심으라고 법으로 강제하진 않죠. 상식이다 여기까지. 또 그 다음에 8번 중요해. 발표하시고요.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이 물류시설 동그라미.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이 물류시설은 적용이 면제됩니다. 단 왜 중요하죠? 출거적,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이 물류시설도 면제의 대상에다 제외되니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결정하잖아. 그러면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합계 1,500제곱 미만인 물류시설 적용을 하여야 한다. 옮겼습니까? 오. 준주거지는 해야 되죠. 네? 주거지역이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지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9번 출거 주십시오.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세 가지의 공통점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밖입니까? 도시적 외의지역이잖아. 도시적 외의지역은 대개 나가면은 전부 자연적인 조경이 있죠. 보이는 게 전부 숲이고 그렇잖아. 들판이고. 그래서 조경이 면제되는데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을 건축하는 조경이 면제됩니다. 단 두 번째 줄에 가로 안에 줄 거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곧 신도시로 개발될 테니까 적용이 면제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2번, 3번, 8번, 9번 정도만 유념해 두고 나머지는 읽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니까. 그죠? 네. 자,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 4번. 공개, 공지. 무지하게 중요하죠? 쉬운데 시험은 자주 나오잖아. 네. 이 부분은 조금 휴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